치는 마음을 사람은 겉모습을 먼저 본다. 사업상 옷에 투자하는 것은 자동차에 돈을 쓰는 것만큼 매우 중요하다. 로저 도슨. 옷에 좀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니? 편한 게 좋잖아. 대충 입고 사는 거지 뭐. 이처럼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내면이 중요하지 외향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생김새뿐 아니라 그 사람의 복장 역시 인간관계와 비즈니스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취업 사이트에서 채용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의 인사 담당자 2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인사 면접에서 지원자의 외모나 옷차림이 당락에 영향을 준다는 답변이 무려 66.7%에 달했다. 옷차림이 면접에 임하는 자세와 매너뿐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다. 못난 사람도 옷을 잘 입으면 인물이 훨씬 돋보인다는 말이다. 또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는 말도 있다. 사람은 자고로 옷차림을 깨끗이 하고 다녀야 대접을 받는다는 말이다. 영화 귀여운 여인에서 줄리아 로버츠는 허름한 옷을 입고 고급 옷가게에 갔다가 종업원에게 무시를 당한다. 하지만 며칠 뒤 고급 옷을 입고 다시 가자 종업원의 태도는 180도 달라진다. 거칠애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겉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 교육 수준, 가정 환경, 신분, 심지어는 성격까지도 그 사람의 옷을 통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여부는 나중에 문제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만나면 2, 3분 이내에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형성한다. 그때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는 정보는 그 사람의 외모나 복장과 같은 겉모습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입고 있는 복장은 그 사람의 정직성을 판단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정직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는 연구가 있다. 심리학자 빅맨은 공중전화 동전 반항구에 미리 동전을 놓아두었다. 실험자는 약간 떨어져서 전화 부스를 관찰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통화를 끝내고 그 동전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그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다. 제 동전이 거기 있었을 텐데 혹시 보지 못했습니까? 이때 남자 실험 보조자들은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거나 도시락 가방을 든 허름한 작업복 차림이었다. 여자 실험 보조자들은 산뜻한 정장 코트 차림이거나 허름한 블라우스와 스커트 차림이었다. 200명을 관찰한 결과 정장인 차림인 실험 보조자에게 동전을 돌려주는 경우가 허름한 차림에 비해 2배나 더 많았다. 복장을 바꾸면 평가가 달라지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 복장을 바꾸면 우리의 태도와 행동도 그에 걸맞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점잖던 사람도 예비 군복을 입으면 행동 거지가 달라진다. 깔끔한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 입었을 때와 수염도 깎지 않고 헝클어진 머리와 반바지 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다닐 때는 자세뿐 아니라 사용하는 어휘와 말투도 달라진다. 우리의 차림새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의 평가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태도까지도 바꾼다. 지갑을 안 가져와서 그러는데 버스비를 좀 부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마주친 적이 있을 것이다. 잘 차려입은 사람과 남루한 차림을 한 사람이 이런 부탁을 했다면 여러분은 누구에게 돈을 주겠는가? 잘 차려입은 사람에게 더 쉽게 설득당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미국 텍사스 주에서 이루어졌던 한 실험은 옷만 제대로 갖춰 입으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무단 횡단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쉽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블레이크 등 몇 명의 심리학자들은 정장 차림과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남자 실험 보조자에게 신호등을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게 했다. 조사 결과는 놀라웠다. 허름한 옷차림을 한 사람이 무단 횡단을 했을 때는 불과 4%만이 그를 따랐다. 하지만 정장 차림의 실험 보조자가 교통 신호를 위반하고 건너가자 허름한 옷차림에 비해 무려 4배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 무단 횡단을 했다. 복장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거의 무조건 반사에 가깝다. 그래서 교도소는 언제나 의사의 가운, 경찰복이나 군복 등 옷으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사기범들로 북적인다. 심리학자 비크맨은 권위적인 복장만으로 사람들을 순한 양처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실험으로 증명했다. 그가 사용한 실험 절차는 매우 단순했다. 젊은 실험 보조자가 길을 가는 행인들에게 쓰레기를 주우라고 하거나 건너편에 잠깐 서 있으라고 하는 등 다소 황당한 지시를 했다. 한 조건에서는 평상복을 입었고 다른 조건에서는 경찰복을 입었다. 평상복을 입고 지시를 하면 사람들은 지시를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했다. 하지만 경찰복을 입고 지시하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시를 순순히 따랐다. 이처럼 권위를 상징하는 복장에 따라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심리학에서는 권위의 효과라고 한다. 헤어스타일 역시 생김새나 복장 못지않게 그 사람의 인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예일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마리엔라 프랑스 박사는 첫인상과 헤어스타일이라는 논문에서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에 관한 선입견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짧고 단정한 머리의 여성은 자신감이 있고 활동적인 인상을 주며 금발의 긴 머리는 부유하고 섹시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경우 중간 길이의 옆 가름만은 지적이고 부유해 보이며 말총머리의 긴 머리는 힘은 세지만 머리는 비어있다는 선입견을 준다. 이 논문의 결론은 헤어스타일의 변화만으로도 첫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옷이란 아무렇게나 편한 대로 입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편한 것만 좋으며 삶을 대충 끝낼 생각이라면 괜찮다. 멋대로 하고 다녀도 불리할 게 없는 사람이라면 상관없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겉모습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날마다 같은 스타일의 옷만 입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는 힘들다. 직장 분위기나 상사의 취향과 완전히 딴판인 복장으로 출근하며 상대방의 나이나 지위를 고려하지 않은 차림새로 거래처 손님을 만나고 요란한 액세서리를 착용하고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끄는 사람은 때와 장소에 어울리는 옷차림을 할 줄 안다. 복장이나 헤어스타일로 사람을 판단한다고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누구나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먼저 살핀다. 따라서 복장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겉모습 때문에 내면을 보여줄 기회를 놓친다면 그건 너무나 아쉬운 일이다. 문 밖에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우리의 옷차림은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양의 정보를 제공한다. 차림새의 기본 TPO를 고려하라. 1. 타임, 시간. 시간대와 시기를 고려하라. 2. 플레이스, 장소. 장소와 만나는 상대를 고려하라. 3. 오케이션, 상황. 상황과 자신의 역할을 고려하라. 어떤 사람을 외양만으로 판단한다면 그건 별로 성숙한 태도가 아니다. 하지만 그런 미숙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세상이다. 내면만 중요하고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 신은 너의 내면을 보지만 사람들은 너의 겉모습을 먼저 본다. 사람들을 신으로 착각하지 말자.
내면도 중요하지만 외모도 중요하다. 외모는 내면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웃는 사람 주위에 사람이 모이는 이유. 내가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비결은 어릴 적부터 웃음을 중시한 데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한 백화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좋아하는 상사 1위로 인간적이며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 꼽혔다. 어떤 여자 동료가 좋으세요? 라는 질문에서 남자 직원들은 밝은 미소를 가진 사람을 1위로 꼽았다. 한 중공업 회사 직원들에게 가장 모범적이고 멋진 사원을 묻는 조사에서도 항상 밝게 웃음 짓는 여사원이 1위를 차지했다. 아이들은 왜 뉴스보다 시트콤을 좋아할까?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왜 정치인들보다 연예인들을 좋아할까? 정치인들의 표정은 굳어있지만 연예인들의 표정은 웃고 있기 때문이다. 인기 있는 시트콤이나 토크쇼에 단골로 출연하는 사람들이 모두 최고의 외모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잘 웃거나 아니면 잘 웃긴다. 유머가 풍부한 사람들은 어딜 가나 인기가 많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무얼 해도 즐겁다. 그래서 그들 주변은 항상 사람들로 북적이며 그들은 어딜 가나 주목을 받는다.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사람은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협력과 지지를 쉽게 얻어낸다. 그래서 그들은 리더가 되고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 여자들은 낯선 남자들과 대화할 때 심각한 남자보다 웃게 해주는 남자들을 훨씬 더 좋아한다. 재미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남자를 사랑한다는 여자도 많다. 실제로 재미있는 남자들은 그렇지 못한 남자들에 비해 경제적인 능력이 더 뛰어나고 지위도 높은 경우가 많다. 심지어 외도를 했을 때조차도 잘 웃기는 남자들은 용서받기가 쉽다. 힐러리 클린턴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그의 외도를 고백했을 때 목을 비틀어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미웠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다. 그럼에도 내가 여전히 그의 곁에 있는 이유는 그만큼 나를 웃게 만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유머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 이스라엘의 무역 장관을 지낸 나탄 샤란스키는 구소련의 대표적인 반체제 인사였다. 그 무서운 소련 감옥에서 9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으며 사형 선고를 받고 16개월 동안은 독방에 갇혀 온갖 방법으로 위협을 당했다. 지옥 같은 감옥을 벗어나 서방 세계로 나온 후 그는 지난 날을 이렇게 회고했다. 내가 겪은 가장 큰 고통은 죽음에 대한 공포였으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협과 죽음에 대해 웃는 것이었다. 유머란 자유로울 때는 사치스러운 것이지만 감옥에서는 유일한 무기다. 그들에 대해 웃을 수 있는 순간 그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위협적인 상황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웃음이다. 하지만 아무도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유머와 웃음을 잃지 않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 나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존경한다. 유머 감각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먼저 유머나 웃음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애정과 너그러움을 갖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한다. 시트콤이나 코미디 프로그램을 자주 보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도 유머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1.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당겨 인기가 좋다. 2.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용서받기가 쉽다. 3.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내가 무슨 수로 사람들을 웃겨?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 웃기지 못하면 웃는 쪽을 선택하면 된다. 사람들은 유머가 있는 사람보다
자기를 보고 잘 웃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 특히 남자들은 웃기는 여자보다 잘 웃는 여자를 더 좋아한다. 남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머 감각이 있는 여자란 남자의 말에 잘 웃어주는 여자를 말한다. 사람들은 왜 잘 웃는 사람들을 좋아할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정말 그럴까? 누군가 못을 박다가 망치로 손가락을 잘못 치는 장면을 목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손가락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순간적으로 얼굴이 일그러질 것이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부드럽게 미소를 짓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역시 미소로 반응할 것이다. 너무 순간적이라 포착하기 힘든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서로의 감정을 모방한다. 침울한 표정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분이 처진다. 하지만 환하게 웃는 표정은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고조된다. 사람들 간의 감정은 전염병처럼 전염된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감정 상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현상을 정서적 전염이라고 한다. 잘 웃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웃음은 전염병과 같다. 하지만 그것은 뭔가 마음에 도움이 되는 병이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접착제 같은 병이다. 웃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유가 웃을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감정이란 내부에서 외부로만 향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이다. 기분이 나쁘다. 그래서 나는 웃지 않는다. 그러나 감정과 표정 간의 관계는 일방적이 아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웃지만 웃다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대뇌에 있는 표정통제 중추와 감정통제 중추는 연결되어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웃는 표정을 지으면 정말로 웃을 때와 비슷한 화학작용이 일어나며 결과적으로 기분이 좋아진다. 이처럼 표정을 바꾸면 감정 상태가 달라진다는 심리학 이론을 안면 피드백 이론이라고 한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웃게 되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스탠포드 의과대학교 윌리엄 프라이 박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6세 정도의 유치원생들은 하루 평균 300번 정도 웃는다. 그러나 성인이 되면 그 20분의 1인 15번 정도로 줄어든다. 우리말에 일로 일소일소란 말이 있다. 또 소문 만복내라는 말도 있다. 웃는 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도대체 웃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왜 어른이 되면 웃음이 줄어들까? 어른이 되면 걱정과 스트레스가 늘어나기 때문에 웃음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자라면서 웃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학습하기 때문이다. 실없이 웃지 마. 쓸데없이 웃을래? 시시덕거리지 마.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이들은 함부로 웃으면 안 된다고 배운다. 어른이 되면서 해프게 보일까봐, 가볍게 보이거나 우습게 보일까봐 잘 웃지 않게 된다. 알게 모르게 웃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라고 배우기 때문이다. 그런데 웃는 낯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처럼 웃는 표정으로 요청하면 확실히 거절하기가 어렵다. 미소가 이런 3가지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첫째, 당신이 좋아요. 둘째, 함께 있으면 즐거워요. 셋째, 만나서 반가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보고 웃는 사람을 좋아한다. 어떤 고객이 무뚝뚝한 무표정한 모습으로 환불을 요구한다. 죄송합니다.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영수증은 없습니다. 반면 다른 고객은 환한 미소를 띠고 이렇게 부탁한다. 죄송합니다. 영수증을 분실했는데 환불을 받을 수 없을까요? 누가 더 쉽게 환불을 받을까?
미국의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고속도로에서 과속 단속에 걸린 사람들 중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훨씬 적게 딱지를 떼인다고 한다. 왜 그럴까? 남자 경관들이 단지 여성이라고 봐주기 때문일까? 그보다는 여성 운전자와 남성 운전자가 보이는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단속에 걸리면 남성들은 잘 웃지 않고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다. 그러나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훨씬 더 미소를 많이 띠고 깊이 뉘우치는 기색을 보인다. 그리고 과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인 사연을 더 부드럽게 얘기한다. 웃음은 표정만 바꾸는 것이 아니다. 심각한 표정을 짓고 눈을 감아보라. 떠오르는 생각과 에너지 수준 및 감정을 느껴보라. 그 다음에는 미소를 짓고 눈을 감아보라. 생각과 에너지 수준 및 감정에서 어떤 차이가 느껴지는가? 미소의 효과는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들을 수도 있다. 수화기 건너편의 사람이 미소를 짓고 말하면 목소리의 크기, 높낮이뿐 아니라 말의 빠르기도 달라진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소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다른 사람에게 미소를 보내면 그들 역시 미소를 보내온다. 인상을 쓴다면 그들 역시 인상을 쓴다. 미소는 부메랑과 같고 세상은 언제나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이전보다 더 많이 웃는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수월해진다. 오늘 설의 책방에서는 이민규 지음 던한출판사 출판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중에서 제1장 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끌림이 있다의 내용 일부와 함께 했습니다. 옷이란 우리의 두 번째 피부와 같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인 거죠. 옷이 날개라고 날개에 비유되는 것을 보면 옷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귀중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차려입은 복장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고 우리의 모습을 더 근사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한 권의 책을 통해 보여지는 겉모습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이 시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어울리고 나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는 옷이라는 날개로 특별하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따뜻하고 편안한 밤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